당뇨식은 맛없고 번거롭고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레시피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리팅랩에서 건강식단 개발을 맡고 있는 신유진, 이다겸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당뇨병 식사요법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당뇨를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식사 관리라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당뇨관리 식사법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려주는 것도 없고 매번 같은 식사, 싱거운 식사라는 편견이 있어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당뇨병 식사 관리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맛과 건강 모두 챙긴 메뉴와 레시피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릴 한 끼 식단은 현미밥 140g, 약 3분의 2 공기를 함께 먹었을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고 있는 당뇨 환자용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기준에 맞게 영양 설계를 구성해 보았고요. 오늘의 한상 차림은 실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재료지만 충분히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사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메뉴별 디테일한 레시피는 조리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메뉴는 매콤 닭불고기와 곤약우동인데요. 저희가 외식에서 접할 수 있는 닭갈비나 닭불고기는 좀 달고 맵고 자극적인 양념들이 보편적이잖아요. 그래서 맘 놓고 먹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다겸 연구원님, 재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의 레시피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주재료는 닭고기, 그다음에 양파, 대파, 양념류에는 소금, 후추, 다진 생강, 다진 마늘, 우유, 기름, 식초, 고춧가루, 겨자, 토마토 페이스트, 알룰로스, 간장입니다. 여기 못 보던 식재가 있는데 혹시 얘가 곤약면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곤약면을 준비한 이유가 따로 있는데 보통 닭갈비 하면 그 양념에 쫙 배든 우동면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밀가루 면 대신 곤약면을 준비해봤어요. 곤약은 우선 칼로리가 매우 낮고 글루코만난이라고 불리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고 몸 밖으로 배출될 때 장내에 있는 지방이랑 붙어서 배출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식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닭고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커팅하시면 되고요. 닭고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런 지방질이 많아요. 다리살에는 얘네를 깨끗하게 세척해 주시는 게 칼로리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잡내 제거도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닭고기를 먼저 소금, 후추, 다진 생강, 다진 마늘, 우유를 넣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재워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생강이랑 마늘이 들어갔기 때문에 닭고기의 잡내도 제거할 수 있고요. 혹시 집에 우유가 없으시면 그냥 물을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쌀뜨물 이런 걸 좀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음 곤약면을 데칠 건데요. 한번 곤약면 냄새 한번 맡아주세요. 냄새요? 네. 좀 약간 시큼하고 콤콤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이 곤약면은 특유의 냄새가 있기 때문에 저희 끓는 물에 식초를 조금만 넣으시고 한 1분 정도 데쳐주시면 이 이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념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저희가 준비한 양념장은 유진 연구원님께서 하나하나씩 넣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간장을 넣고요. 알룰로스, 토마토 페이스트. 토마토 페이스트는 저희가 원래 이제 케찹을 사용하는데 시판된 케찹 같은 경우는 설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을 올리실 수가 있어서 토마토 페이스트를 대체해서 사용했습니다. 네, 이렇게 양념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식용유를 두르고요. 아까 재워놓은 닭을 한번 지질 거예요. 네. 닭을 지질 때 마늘이랑 생강이 탈 수 있으니까 불은 조금 중불로 줄여가지고 지지시면 됩니다. 고기가 노릇노릇하게 앞뒤로 익으면 다음에 양파하고 대파를 넣을게요. 이때는 이렇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숨이 죽으면 곤약면을 넣고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볶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볶아지면 다음은 아까 양념 섞어놨던 양념을
넣고. 근데 이 빨간색 양념이 들어가면 바로 탈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 세기를 조금 줄이고요. 나는 좀 자신이 없다, 요리에. 그러면 물을 소량만 넣고 약간 졸이듯이 볶으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곤약에 양념이 더 잘 배가지고 간이 딱 배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한 2분에서 3분 정도 볶다 보시면 이렇게 국물이 거의 없어지실 거예요. 이럴 때 불을 끄시고 매콤 닭불고기 완성하시면 됩니다. 완성입니다. 네, 두 번째는 해조류를 활용한 해초쌈과 토마토로 상큼함을 살린 토마토 초장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해조류에 좋은 효능이 있을까요? 해조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는 대표적인 식재료로 알려져 있어요. 푸코잔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혈당 조절을 도와주고 오메가3인 DHA가 풍부해서 당뇨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재료는요, 다시마, 꼬시래기, 그다음에 알룰로스, 고추장, 참깨, 토마토, 고춧가루, 식초, 레몬입니다. 그럼 먼저 토마토 초장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룰로스를 넣고요, 고추장, 참깨, 고춧가루, 식초, 토마토 다져놓은 거 넣고. 혹시 토마토를 초장 소스에 넣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토마토에는 혈당 수치인 GI 지수가 낮은 편이어가지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주는 것을 방지해주고 그다음에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마토 초장 소스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조류를 손질을 해보실 건데요. 유진 연구원님, 요거 뭔지 아시나요? 염장되어 있는 건가요? 소금이 엄청 많네요. 이렇게 시판되는 해조류 같은 경우는 소금이 되게 많이 붙어 있어서 얘를 짠기를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찬물에 한 1시간 정도 담궈가지고 짠기를 빼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충분히 세척을 하셔야 짠기가 같이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담궈 놓은 후에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궈서 짠기 빼주시면 돼요. 자, 연기를 충분히 뺀 해조류는 끓는 물에 한 30초 정도 담궜다가 삶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끓는 물에 넣으면 해조류들이 약간 색이 변해요. 이렇게 보시면 다시마는 초록빛이 좀 더 날 거고요. 꼬시래기는 살짝 갈색빛이 조금 더 돌 거예요. 건져서 찬물에 바로 담궈서 식혀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메뉴는 고소한 들깨 시래기 나물인데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깨는 심혈관 질환과 당뇨 위험을 낮추는 귀한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시래기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 안정에 도움을 주니 둘의 궁합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재료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주 재료인 시래기, 그다음에 대파, 청양고추. 혹시 청양고추가 너무 매워서 싫으신 분들은 풋고추를 활용하셔도 되고, 만약에 그것도 싫으시다 그러면 그냥 안 넣으셔도 됩니다. 양념류는 간장이랑 물, 들기름, 어간장, 들깨가루입니다. 시래기에는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질기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삶아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한번 삶겠습니다. 대략 한 20-30분 정도? 오, 꽤 오래 삶네요. 네, 그렇게 삶아야 좀 부드러워질 거예요. 데치고 물기를 짠 시래기를 자를 건데요. 얘가 길이가 좀 길면 섬유질이 아직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작은 사이즈로 커팅을 하시면 부드럽게 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데친 시래기를 이제 볶아 볼게요. 먼저 들기름을 좀 넣고 시래기를 넣습니다. 네. 볶으면서 들기름 향을 조금 입혀주려고 볶는 거거든요. 어간장이랑, 혹시 어간장 말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간장인가요? 그냥 집에서 흔히 쓰는 멸치 액젓이나 아니면 뭐 까나리 액젓, 참치 액젓 이런 거 그냥 대체하셔도 되고요. 혹시나 이것도 없으시면 그냥 저희 국물 낼 때 쓰는 멸치 있죠? 다시마 멸치. 네, 그 멸치 그냥 넣어가지고 같이 볶으셔도 돼요. 네, 간장 넣고 네. 볶다가 네. 이게 물을 조금 넣어가지고 지지듯 볶아야 얘가 좀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어느 정도 졸여주면 될까요? 저희가 삶는 정도에 따라서 시간은 조금 조율은 가능한데 그래도 이게 부드러워지려면 한 20분 정도 지져주시는 게 좋아요. 먹어보시고 좀 부드럽다 싶으시면 조리 시간은 감안하시면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청양고추랑 대파 네. 그리고 조금 볶다가요. 네.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넣겠습니다. 들깨가루는 혹시 뭐 통들깨나 뭐 고운 들깨나 차이가 좀 있을까요? 지금 이 하얀색 들깨가루 같은 경우는 탈피가 된 거고 저희 흔하게 감자탕에 들어가는 들깨가루 있죠. 네. 걔는 탈피가 좀 안 된 거친 들깨가루거든요. 근데 집에 만약에 그런 거밖에 없다, 네. 얘가 없다, 그럼 그거 넣으셔도 됩니다. 통들깨도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살짝 이렇게 자박자박하게 지금 찢어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박자박한 정도가 되면 완성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완성하겠습니다. 네,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한상 차림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메뉴와 레시피들을 포인트를 잡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현미밥 3분의 2 공기 약 140g과 이 준비한 메뉴들을 함께 먹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약처에서 고시하고 있는 당뇨 환자용 식단형 식품 식사 관리 기준에 맞게 영양 설계를 구성하였고요. 닭이나 들깨, 해조류처럼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재료들을 알룰로스나 올리고당 등의 건강한 레시피를 활용한다면 당뇨 환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거부감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오늘 메뉴의 키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반인 분을 한번 초빙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의 시식맨 나와주세요. 잠깐만요. 저희 거꾸로 식사법으로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먼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부터. 들깨향이 진짜 좋아요.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네. 근데 진짜 일반 초장이랑 좀 약간 달라요? 역시 새콤하고 맛있어요. 토마토 향도 느끼시나요? 네. 맛있어요. 곤약면이라고 말 안 하면 모를 정도로 그 일반 면보다 오히려 양념이 엄청 잘 빼는. 당뇨식은 맛없고 번거롭고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맛있고 건강한 레시피들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당뇨에 좋은 식재료와 건강한 레시피를 활용한다면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관리가 가능하니까요. 항상 균형적이고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지고 성공적인 당뇨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